경남도의회가 낸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한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의 수용 여부에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안 들어서는데 폐수 처리 시설부터 확충했다가 22억 원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항공정비사업 유치와 관련해 경상남도는 유리하다고 보고 있지만 경쟁지역인 충북은 발빠르게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령에서 박재우 장군과 의병 정신을 기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의병 제절이 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어제 경남도의회가 낸 무상급식 중재안에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의 명분과 실리 싸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논의도 하기 전에 잇따른 반발이 사고 있어 험로가 예상됩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중재안을 낸 지 하루, 야권도 의원들은 중재안이 새누리당의 안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야권은 박종훈 교육감이 중재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급식을 교육적 가치가 아니라 가진 자의 시혜적 문제로 바라보는 것으로 교육 현장에서만큼은 절대로 배격해야 할 반교육적 낡은 가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노동당, 경남도당, 학부모단체도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반대의 핵심은 중재안이 보편적 무상급식이 아닌 선별적 무상급식이라는 것. 학부모의 소득 수준으로 학생의 무상급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남도교육청도 고민이 깊습니다. 무상급식 혜택을 보는 학생은 지금보다 16만 명, 3.4배로 확대되지만 선별적 무상급식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경상남도는 530억 원에 이르는 예산 마련이 고민입니다.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자녀 지원 사업으로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상남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도 정해지지 않아 아직 시장 군수들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답변을 달라고 정한 시한은 이틀 뒤인 24일. 빠듯한 시한 안에 양측의 답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의 복잡한 계산과 시민사회의 반발 속에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한 논의는 험한 앞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영수입니다. 산업단지는 안 들어섰는데 폐수 처리 시설부터 확충했다가 산단 조성이 백지화되자 폐수 처리 시설 예산 22억 원가량을 낭비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송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함안군이 민간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던 예정지입니다. 지난 2009년 산단 조성 계획을 승인받았지만 4년 동안 민간 사업자가 매입한 땅은 전체 100만 제곱미터 가운데 1.9%에 불과했습니다. 또 입주하려는 업체도 없어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고 지난 2월 산업단지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문제는 함안군이 산업단지의 성사 여부를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55억 원을 들여 폐수 처리 시설부터 확충했다는 것. 환경부가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세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춰서 처리장을 만들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어떤 그 단계별로 사업 진행할 때마다 이렇게 그런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제도는 저희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하루 폐수 14,0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확충했지만 현재 처리량은 10,000톤에 불과한 실정. 결국 필요하지도 않은 폐수 처리장 증설과 폐수관로 설치에 22억 원가량이 낭비됐습니다. 함안군은 현재 추진 중인 미니 복합타운이 조성되면 폐수 유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후에 칠서 면회 수립 계획인 미니 복합타운, 그다음에 부목 일반 산업단지 이런 폐수를 연계 처리하면 면밀한 검토 없이 확보 예산을 사용부터 하려는 자치단체의 관행으로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항공정비 MRO 사업 유치와 관련해 경상남도와 사천시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등으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고 자평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준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항공정비 MRO 사업지로 계획 중인 사천 용당지구입니다.
사천시는 전체 31만 제곱미터 가운데 1단계로 8만 제곱미터를 먼저 조성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임대할 계획입니다. 1단계 토지 조성비만 200억 원 이상 예상되지만 문제는 예산 확보입니다. 사천시는 경상남도와 절반씩 부담을 제한했지만 경상남도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의원이나 또 시민단체 또 저희 시에서 도를 방문해가지고 예산 확보 지원 요청을 한 상태고 이런 경남과 달리 아시아나와 손을 잡은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대응은 발빠릅니다. 충북도는 지난해 122억 원으로 전체 47만 제곱미터 가운데 1단계 15만 제곱미터를 매입하고 이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충북도와 청주시는 절반씩 부담해 2단계 사업 예산 24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천은 항공정비를 위한 100만 제곱미터가 이미 조성돼 있어 언제든 개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와 사천시는 국토교통부 MRO 사업지 결정 이후에 토지 조성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확정이 안 당해서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토부의 국비 지원 이제 그 계획에 맞춰서 제공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부터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경남의 MRO 사업 유치.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지난 주말 KBS 대하드라마 징비록에서는 임진왜란 때 의령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곽재우 장군과 의병들의 활약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때 맞춰 의령에서는 이들을 기리는 의병제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 잇따라 패하던 조선군의 낭보가 전해집니다. 의령 지역의 선비였던 곽재우가 의병을 모아 왜군과의 소규모 전투에서 승리한 겁니다. 이 산천이 왜적들에게 유린되는 참상을 참한 눈을 뜨고 보질 못하여 후 대신 칼을 들고 일어났소이다. 그 후 423년 곽재우 장군이 의병을 일으킨 역사적인 그 장소에서 의병제전의 시작을 알리는 혼불이 점화됐습니다. 올해 43번째를 맞는 의병제전은 지난 2010년 6월 1일부터 의병의 날 기념행사에 포함됐다가 다시 분리돼 5년 만에 의병제전으로 부활했습니다. 바쁜 농번기에 치러져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축제 기간을 4월 22일로 옮겼습니다. 6월에 하면 너무 바쁘고 4월 달에 일이 하니까 사람도 많이 오고 지구군도 숙이고 너무 구경도 하고 의병 정신을 계승하는 혼불 체화와 시가행진, 의병의 기상을 체험하는 활쏘기와 승마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400제곱미터의 대형 장기판에서 펼쳐지는 인간 장기를 보기 위해 5,000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닷새 동안 치러지는 이번 축제 기간에는 곽재우 장군의 칼과 안장 등 유물 진품도 공개됩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8명 가운데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지사를 두고 검찰이 첫 번째 소환 대상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어제 경남기업과 계열사를 세 번째 압수수색하고 성 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 상무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혀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부담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당초 우선 소환 대상으로 거론된 홍준표 지사에 대해선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모 씨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페루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페루 고등훈련기 기종에 카이에 FA-50이 선정되도록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우말라 페루 대통령과 함께 페루 라스팔마스 공군기지에서 열린 한국형 기본훈련기 KT-1P 1호기의 공동생산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양국이 항공산업에 긴밀히 협력하자고 강조했고 우말라 페루 대통령은 한 페루 간 기술 협력이 기본훈련기 수준을 넘어 초음속 다목적 고등훈련기까지 확장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상남도 의회 직원 2명을 체포하고 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7급 공무원인 이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통영지역 모 전산장비 업체 대표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각각 현금 6천만 원과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찻집 행사와 관련한 박종훈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경남교육청 담당자와 교육청 노조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남선관위는 오늘 경남교육청 담당계장과 직원을 불러 지난 17일에 열린 1일 찻집 준비 과정에서 교육감의 지시나 요구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또 노조 관계자를 상대로 경남교육청과 어떤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창원시의회가 창원시가 제출한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의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창원 국가산단에서 10,000제곱미터 이상 면적에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고 또 필지 분할을 해도 5년 이내에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위법에도 없는 규제를 담고 있어 향후 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다며 조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생산인력 외주화와 기계 반출 등에 반대해 1년 가까이 파업을 이어온 베어링용 쇠구슬 제조업체 KBR 노조가 업무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KBR 노조는 오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터와 삶을 지키며 교섭을 이어가고자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측에는 직장 폐쇄를 철회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근로자를 사실상 노예라고 말한 KBS 보도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해당 근로감독관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노예 발언은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망각한 발언이라며 해당 근로감독관의 파면과 부산고용노동청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개통한 지 7년 된 마창대교에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모두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창원해양경비안전선은 지난 2008년 7월 개통 이후 24차례의 자살 시도가 있었고 모두 2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의 전화 경남자살예방센터는 마창대교의 경우 인적이 드물어서 목격자 등에 의한 초동 대처가 어려운 만큼 펜스 추가 설치 등 물리적인 방안 마련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산청 한방약초연구소를 인수해 운영한다는 조례안이 어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상임위 심사 보류 이후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 재상정됐으며 지난 2008년 산청군이 설립한 산청 한방약초연구소를 경상남도가 무상 인수해 한방 항노화 산업 육성에 활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NC다이노스가 쾌적한 야구장 환경과